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권은 범죄 세력 연대라며 난장판 국회를 심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의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을 두고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하고 황 수석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난장판 국회 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온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범죄 세력 연대, 국민의힘은 미래 전진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에 맞서 입법 독재 심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인데 당내에선 시작부터 우려가 나왔습니다. 누구를 심판해달라, 심판의 선거로 가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다수 당선보다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여론의 일관된 데이터를 직시해야 합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과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두고 당내 위기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을 고심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퇴근길 작심 발언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면서 이 대사도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발언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종섭 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며 황상무 수석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북 구미을 후보로 강명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확정하고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예찬 후보의 지역구에 나설 새 후보자도 새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틀째 수도권을 돌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해고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당내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과거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양문석 후보의 공천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과 평택 등 수도권 남부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잘못했다면 벌을 줘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야단쳐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해고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도주대사라며 개망신이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출국 경위 규명을 위한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가 정권 심판론에 주력하는 사이 당내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한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합니다. 양문석 후보는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분노들이 감정 조절 없이 터져나온 것이라며 봉하마을을 찾아 사과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전직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조롱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만 진정성 있게 사죄하겠다고 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깎아내려도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 지역구는 박용진 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의 경선으로 좁혀졌는데 박 의원은 여전히 의정활동 하위평가 감점 적용 등 경선 방식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인 서미화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1번으로 하는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른 정당 번호를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갈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우선 제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이틀 만에 넋 줄짜리 입장문으로 사과했죠. 그런데 당시 황 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제의 회칼 테러 발언뿐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며 배후를 의심하고 법원 판결로 드러난 계엄군의 헬기 사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수석은 그러나 이 같은 5.18 왜곡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일부 출입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황상무 수석은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계엄군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 4-5번이나 다시 뭉쳤다며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 일반 시민은 총도 쏠 줄 몰랐을 텐데 의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정부 조사와 법원 판결로 드러난 계엄군의 헬기 사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그 불이 반짝 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m나 정도라 될까 혹은 50cm 정도가 불이 픽 되면서 건물 외벽에 총탄 자국이 있지 않냐고 동석한 기자들이 물었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조비오 신부와 외신 기자가 봤다는 것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5.18의 첫 희생자는 시위대 버스에 깔려 숨진 경찰이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5.18 첫 사망자는 공수부대원에게 구타를 당해 숨진 청각 장애인 김경철 씨입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가 공천이 취소되기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의심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수석은 문제의 발언이 공개된 지 이틀 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넋 줄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과 시민사회의 창구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로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데 대해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황 수석은 입장을 묻는 MBC 질의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10,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죠. 정부는 하루 만에 잘못된 의료계 집단 행동에 고리를 끊겠다고 밝히며 강대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공식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정부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내부에선 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집단 사직을 예고하며 정부가 먼저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서라고 한 건 중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생명을 상대로 겁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 행동 문화로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 비상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사직 예고가 절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 수준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전공의들은 환자들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딴 자제 요청에도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사태가 악화돼 파국에 이르게 된다면 현장을 떠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원인과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공의 사태가 한 달이 되면서 의료 현장은 말 그대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순천양대, 원광대병원에 이어 제주대병원도 병상 가동률이 70%에서 40%로 떨어지면서 병동 2곳을 폐쇄했습니다. 전공의 부분을 이제 메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불안함도 있죠. 이게 과연 안전할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먼저 집단 사직을 결의한 16개 의과대학에 이어
연세대와 부산대 등 4곳도 이번 주 중 집단사직 동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오늘 서울 고척돔에서는 LA 다저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맞붙었습니다. 비록 연습 경기였지만 장당 수십만 원씩 하는 입장권이 동이 날 정도로 구름 관중이 몰렸는데요. 암표 거래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이 암표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는데도 SNS에서는 이 허점을 파고든 거래가 여전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 밖은 경기 전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티켓값은 비쌌지만 거의 만원 관중이었습니다. 당연히 오타니를 보러 왔습니다. 무한클릭 티켓팅 열심히 했습니다. 예매는 쿠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았는데 예매 전쟁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SNS에선 웃돈을 주면 표를 넘기겠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가 7만 원에서 35만 원짜리 표에 보통 2~3배를 요구합니다. 가장 비싼 건 오타니의 LA 다저스와 김하성의 샌디에이고가 맞붙은 20일과 21일 경기표입니다. 1층 테이블석의 정가는 70만 원인데 웃돈 100만 원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이 티켓 여러 장을, 그것도 인기 많은 좌석만 골라 판매하기도 합니다. 경기 주체인 쿠팡 측은 이런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1인당 2장 구매 제한과 현장 신분증 대조까지 진행했는데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취재진은 LA 다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오늘 낮 12시 경기 티켓을 양도하는 판매자와 접촉했습니다. 정가 22만 5천 원짜리 내야석인데 판매자에게 웃돈 17만 원,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4만 원 등 총 43만 5천 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정가의 약 2배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쿠팡 아이디를 중개업자에게 넘기면 중개업자가 판매자의 티켓을 취소한 뒤 곧장 구매자의 아이디로 취소된 표를 낚아채는 방식으로 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디 옮기기, 이른바 아울미 이루어지자 이후 입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경찰 등과 공조하여 암표 매매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최근 인기 가수 공연표까지 암표가 활개치자 정부와 국회도 처벌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구매를 처벌하는 2가지 법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는 21일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 경기는 법 공포 전이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암표 거래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데 법정형이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지 않아 근절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